안녕하세요. 영화의 숨은 인문학 코드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집착인데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집착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나 결벽증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다면 영화에서는 집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인문학 관점에서는 어떻게 집착을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집착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집착은 나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TV 방송에서 보이는 몇몇 연예인들의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함도 집착이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신경이 계속 쓰여 결국에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만 바쁘거나 혹은 서로 간에 적당한 선을 유지한다면 집착은 그다지 얘기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개념은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병적인 혹은 이상한 성적 특성의 지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은 모유를 먹고 자라지 않아 젖꼭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리움 때문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심리학을 성과 연관시켜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프로이트가 집착을 성과 연관시켜 생각한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닌 듯합니다. 집착이란 보는 관점에 따라 익숙함의 다른 말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찾게 마련이며 그 익숙한 것이 조금만 바뀌어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의 집착이라면 누구나 하나 이상은 갖고 있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집착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입니다. 최근 뉴스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사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착에 따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황산 테러는 물론 폭력을 넘어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집착을 모티브로 한 영화 중 개인적으로 손꼽는 작품이 1995년에 개봉한 30130입니다. 이 영화는 장정일 시인이 쓴 시, 요리사와 단식가를 원작으로 한 것으로 개봉 당시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원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01호에 사는 여자 그녀는 요리사다. 아침마다 그녀의 주방은 슈퍼마켓에서 배달된 과일과 채소 또는 육류와 생선으로 가득 찬다. 그녀는 그것들을 굽거나 삶는다. 그녀는 외롭고 포만한 위장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준다. 함으로 그녀는 쉬지 않고 요리를 하거나 쉴 새 없이 먹어대는데 보통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먹을까? 그녀의 책장은 각종 요리 사전으로 가득하고 외로움은 늘 새로운 요리를 탐닉하게 한다. 언제나 그녀의 주방은 뭉실뭉실 연기를 내뿜고 그녀는 방금 자신이 실험한 요리에다 멋진 이름을 지어붙인다. 그리고 그것을 쟁반에 덜어 302호의 여자에게 끊임없이 갖다 준다. 302호에 사는 여자. 그녀는 단식가다. 그녀는 방금 301호가 건네준 음식을 비닐봉지에 싸서 버리거나 냉장고 속에서 딱딱하게 굳도록 버려둔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먹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외롭고 숨이 끊어질 듯한 허기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약간 상쇄시켜주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한 모금의 물마저 단식할 수 있을까? 그녀의 서가는 단식에 대한 연구서와 체험기로 가득하고 그녀는 방바닥에 탈진한 채 드러누워 자신의 외로움에 대하여 쓰기를 즐긴다. 흔히 그녀는 단식과 저술을 한꺼번에 하며 한 번도 채택되지 않을 원고들을 끊임없이 문해지와 신문에 투고한다. 어느 날 세상 요리를 모두 맛본 301호의 외로움은 인육에게까지 미친다. 그래서 바싹 마른 302호를 잡아 스플레를 해먹는다. 물론 외로움에 지친 302호는 쾌히 301호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외로움이 모두 끝난 것일까? 아직도 301호는 외롭다. 그러므로 301호의 피와 살이 된 302호도 여전히 외롭다. 원작만 읽어도 이미 오싹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30130이라는 영화의 95%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 줄거리의 핵심을 이 원작이 이미 다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5%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이름도 희한한 세이망바이오 아파트. 그곳 301호의 한 여자가 이사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301호 여자는 결혼 생활 내내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를 남편에게 선보이며 어때 맛있어? 를 반복하고 이에 실증난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을 앞두고 그녀가 남편에게 해준 마지막 요리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견 쫑쫑이를 재료로 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영화나 원작에서 301호 여자는 음식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이며 이를 요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끊임없이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보는가 하면 남편이 가장 예뻐하는 강아지를 이혼 전 마지막 요리로 내놓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다른 존재로 향한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원작에는 나와 있지 않는 302호 여자의 성장 배경은 살짝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원작에서는 302호 여자가 음식을 거부하는 특성만을 표현하지만 영화에서는 그 외에도 남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거부 증세도 있습니다. 영화는 302호의 이러한 증상들이 어린 시절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와 돈만 아는 어머니 사이에서 보낸 불안한 청소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설명합니다. 정육점이 상징하는 음식과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상징되는 성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평생 그녀를 옥죄며 그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어떤 남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302호 여자는 과거 경험의 무의식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관계가 된 301호 여자는 그런 302호 여자에게 자신의 요리를 끊임없이 제공하며 먹기를 강요하면서 음식으로 302호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반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302호 여자는 그녀의 요리를 끊임없이 버리며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결국 302호는 자신을 요리 재료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 301호는 302호를 요리 재료로 영화상에서의 마지막 요리를 만들어 천천히 음미하는 충격적인 결말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와 원작은 인간의 주된 욕망 중 둘째가라면 서러울 식욕과 성욕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에 대한 집착을 통한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만큼이나 섹스를 좋아하는 301호 여자와 원하지 않는 성폭행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는 302호 여자는 결국 식욕과 성욕에 대한 집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외로움이 모두 끝난 것일까? 원작과 영화는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스스로 요리의 재료가 된 302호도 사람을 재료로 한 요리를 먹는 301호도 결국 혼자 살고 있다는 외로움을 끝낸 것일까라는 물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이한 과정을 거쳐 혼자 사는 두 사람이 하나의 몸뚱이로 합쳐진 것이므로 외로움은 끝나야 하겠지만 영화도 원작도 그렇게 긍정적인 결말을 전해주지는 않는 듯합니다. 1995년 극장에서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도 없고 사람을 몰입시키는 그 어떤 장치도 없이 오로지 두 여자의 심리만으로 100여 분을 끌고 가는 힘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는 조금은 지루하고 302호는 왜 원하지 않는 301호 여자를 자기 집에 드나들게 했으며 301호의 음식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토록 온몸으로 음식을 거부할 정도로 음식이 싫다면 이웃집 여자쯤이야 문 닫고 안 보고 살면 그뿐일 텐데 말이죠. 그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는 약간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소재로 충격적인 결말을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착에 대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법정 스님은 사실 혼자 사는 사람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 그림자를 돌아보면 다 외롭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말한 것처럼 무언가에 대한 집착은 외로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집착이 외로움 때문이 아니지만 외로움을 느끼면 무언가에 집착하곤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법정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로써 조금이라도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약은 없을 테니까요.